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또 다른 대표적 생성 모델인 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겐의 기본 구조인데요. 먼저 이 생성자가 있습니다. 제너레이터. 이 노테이션 차원에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, 먼저 이거를 PZ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. 그래서 보통 논문에서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썼고요. 이런 균등 분포 PZ에서 이 Z를 랜덤하게 샘플링하고 나서 이 GZ라는 생성자를 통과시킵니다. 네, 이때 이 생성자의 파라미터는 세타 G라고 표기합니다. 지금 엠리스트 그 숫자 데이터셋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, 이렇게 샘플링된 Z를 28x28의 실제 숫자 이미지로 변환을 시키는 게 이 제너레이터의 역할이고요. 이 실제 데이터의 확률 분포는 이걸 X라고 하는데, 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확률 분포는 PGX라고 표기하겠습니다. 이에 반해서 실제 엠리스트 데이터셋, 실제 사람이 쓴 손글씨들의 이 확률 분포는 P 데이터의 X라고 표기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생성자의 목표는 이 PGZ라는 확률 분포에서 랜덤하게 샘플링한 이 Z를 PGX라는 확률 분포로 변환시키는 역할이고, 이 PGX는 실제 28x28 이 엠리스트 데이터셋과 같은 차원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생성자 판별자인 디스크리미너레이트가 있는데요. 이 판별자의 파라미터는 세타 D라고 하고요. 이 판별자의 역할은, 목표는 이 X가 PGX에서 올 경우, 즉 생성자가 만든 확률 분포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0을 출력하고, 실제 데이터셋의 확률 분포 P 데이터 X에서 온 거라고 판단하면 2를 출력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판별자의 목표입니다. 그러면 이 판별자의 목표를 로스 펑션으로 한번 표기를 해보면, 이 P 데이터에서 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 dx 값을 최대한 올려서 1에 가깝게 올려야 되겠죠. 만약에 PG에서 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왜 이렇게 되냐면, PGZ에서 샘플링된 Z를 G에 넣어서 나온 걸 D가 받아서 판별하는 거죠. 그러니까 D가 이 G가 Z를 받아서 출력한 결과를 입력으로 받아서 판별하기 때문에 DGZ라고 표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DGZ를 0에 가깝도록 낮추는 게 목표가 되겠죠. 다른 말로 하면 1-DGZ를 1에 가깝게 맥시마이즈 하는 게 목표가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판별자 DX의 목표는 이 맥시마이즈 하는 건데, 세타 D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. 왜냐하면 이 판별자의 파라미터를 저희가 최적화시키는 겁니다. 이 값이 맥시마이즈 될 때에 그때 세타의 D를 얻는 게 저희 목표겠죠.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을 보면 P 데이터 X에서 X가 나왔을 경우에 이 로그 dx, 왜냐하면 로그를 쓰는 이유는 수치상의 안정성을 위해서 보통 로그를 많이 쓰죠.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. 왜냐하면 주로 이 라이클리후드는 서로 독립인 여러 확률들을 이렇게 곱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, 보통 확률이 0에서 1 사이잖아요.
그래서 수없이 많은 항목들을 곱하다 보면 0에 가까워진 값이 돼서 컴퓨터가 잘 계산을 못할 겁니다. 그런데 얘를 로그로 쓰게 되면 로그 p1 더하기 로그 p2 더하기 이런 더하기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네, 컴퓨터에서 이 수치 계산상의 안정성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로그 dx, 그러니까 p 데이터 x에서 나온 x를 이 로그 dx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. 두 번째는 pgz에서 나온 이 z에 대해서 z가 생성자를 통과하고 그 입력을 d가 받았을 때 이 값이 0에 가까워져야 되니까 1 마이너스 이 값은 1에 가까워져야 되겠죠. 즉 맥시마이즈 돼야 되겠죠. 그래서 이게 바로 판별자의 학습 목표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생성자의 목표를 보겠습니다. 반대로 이 생성자의 목표는 PG, 즉 이 Z에서 G를 통과해서 나온 이 PG 확률 분포일 경우에 이 Z를 받아서 생성자가 만들어낸 걸 D가 판별했을 때 그 값이 1에 가깝도록 나오는 게 이 생성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. 반대로 얘기하면 1-DGZ가 0에 가깝도록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생성자 G의 목표는 이때는 미니마이즈고 그때 파라미터는 생성자의 파라미터예요. 그래서 이 1-DGZ가 PGZ에서 나온 이 Z에 대해서 최소화하도록 하는 게 바로 생성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. 이 둘을 종합해 보면 이 겐의 학습 목표, 겐은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스, 생성을 하는데 서로 적대적인 신경망이라는 거죠. 생성을 하는 적대적 신경망. 이 겐의 학습 목표는 G 관점에서는 미니마이즈, 그렇죠? D 관점에서는 맥시마이즈.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전체는 D에 관한 식이고 G는 이 항목만 보는 거겠죠. 그래서 D는 얘를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고 G는 얘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얘를 제가 미니맥스 게임이라고 부릅니다. 참고로 이 D의 목표는 최대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G의 목표는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림이 잘 표현이 안 됐는데 어떤 그 말 안장 있잖아요. 제가 그림을 못 그리겠지만 이 올라가고 이 내려가는 이 만난 말의 안장 모양의 이 안장점에서 최적점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래 얘를 새들 포인트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이대로만 되면 좋을 텐데 이 생성자 관점에서 이 G 관점에서는 이 학습 목표에 문제가 있습니다. 이 X축은 확률이에요. 확률이 0에서부터 이제 1 사이로 이렇게 높여가는 게 저희 목표일 거잖아요. 그런데 이 그래프 모양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확률이 0일 때, 초창기일 때는 그레디언트가 거의 없습니다. 생성 초창기에는 이 G가 만드는 품질이 좋을까요? 안 좋겠죠. 학습이 덜 돼 있을 때는. 그래서 판별자가 되게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G는 열심히 성능을 높여야 돼요.
그렇게 하기 위해선 그레디언트 디센트이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그레디언트가 거의 없어서 학습이 거의 안 됩니다. 근데 운 좋게 학습이 돼서 이제 1에 가깝게 가면 어느 정도 이제 수렴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그레디언트가 급격하게 커집니다. 그래서 정작 수렴해야 될 부분에서는 수렴하지 못하고 발산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실제로 생성자를 학습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. 초창기에 학습이 많이 일어나야 될 상황에서는 그레디언트가 거의 없고 어느 정도 학습이 마무리돼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레디언트가 폭주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마이너스 로그 DZ를 쓰는데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0에서 1로 갈 때 미니마이즈 해야 된다는 목표는 이 그래프나 똑같습니다. 그런데 이 학습 초창기에서는 그레디언트가 엄청 크고 그래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1에 가까워질수록 그레디언트가 거의 없어짐으로써 학습이 안정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 겁니다. 네.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학습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손으로 써서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첫 번째 이제 포문은 저희가 얼마만큼 이터레이션 할 것이냐. 이건 뭐 에포크겠죠. 이 논문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 판별자를 학습시키는 부분이고 여기가 생성자를 학습시키는 부분인데 이 한 이터레이션에서 한 에포크에서 D는 보통 K번 학습시키고 G는 한 번 학습시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. 이 K번은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. 그런데 실제로 구현할 때는 보통 K를 1로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포문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 PGZ에서 M개를 샘플링하고요. 실제 데이터 P 데이터 X에서 M개를 샘플링합니다. 그리고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는데 이 판별자의 파라미터 관점에서 아까 나왔던 그 식을 N개의 샘플들에 대해서 다 더하고 평균을 낸 거고 그래서 만들어진 이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어센딩을 하는 겁니다. 그레디언트 어센트입니다. 왜냐하면 판별자의 목표는 맥시마이즈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판별자 학습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다시 또 PGZ에서 M개를 샘플링합니다. 그리고 이 생성자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 부분을 디센딩을 합니다. 왜냐하면 생성자는 미니마이즈가 목표잖아요. 보면 아까 그 식이죠. 1-DGZ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별자를 학습시키고 생성자 학습시키고 이걸 반복하는 게 바로 개내 학습입니다. 사실 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. 이게 답니다. 내용이. 이제 남은 내용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 PG는 뭐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 PZ에서 샘플링된 Z를 G 생성자가 출력해낸 그 결과들의 확률 분포가 PGX입니다.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P 데이터 X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확률 분포와 이 확률 분포가 서로 일치하도록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걸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인데요. 첫 번째 명제가 있습니다. G가 고정되어 있을 때
최적의 판별자 D는 이 D 별표라고 하겠습니다. 이런 식이 된다. P 데이터 X 더하기 PG X분의 P 데이터 X. 복잡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 아닐까요? 여기 P, G가 있고 P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게 전체고, 저는 P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니까 전체분의 P 데이터가 바로 이 판별자의 성능 아닐까요? 가장 잘 낼 수 있는 성능. 네,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. 네, 한번 수식으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. 판별자 D의 목표는 아까 나왔던 식인데 이 기대값을 실제 적분으로 다시 표현한 겁니다. 첫 번째 항은 P 데이터 X에서 추출했으니까 P 데이터 X PDF로 가중평균하는 거고, 기대값은 두 번째 항목은 PGZ로 가중평균하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게 아까 Z에서, 그러니까 PZ에서 샘플링한 걸 G를 통과시키면 PGX가 된다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 PGZ를 PGX에서 샘플링하는 걸로,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샘플링했으면 이 Z를 G를 통과시켜서 나오는 거가 되겠죠. 그런데 PGX에서 샘플링하게 되면 바로 X를 샘플링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겁니다. 그런데 PGZ에서 샘플링하게 되면 GZ고 PGX 샘플링하면 X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앞에 첫 항은 그대로고 두 번째 항은 PGX가 PDF가 되고 가중평균해서 1-TX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GZ가 X로 바뀌는 거고 이 두 개를 묶어서 DZ도 DX로 바뀌어서 이 하나의 적분식으로 묶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형태를 보면 앞에 P 데이터 X가 있고 로그 DX, PGX가 있고 로그 1-DX의 형태죠. 그 다른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Y는 A 곱하기 로그 X 더하기 B 곱하기 로그 1-X라는 게 있을 때 그 최대값은 X가 A 플러스 B분의 A일 때 나온다라는 겁니다. 하나씩 보겠습니다. 먼저 미분을 하면 이 로그의 미분이니까 첫 번째 항은 X분의 A가 되고요. 두 번째 항은 이렇게 됩니다. 네. 사실 이게 로그니까 처음에 이거 전체로 미분하면 1-X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을 미분하면 얘는 상수하는 게 사라지고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-1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 항을 우변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고,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을 곱할 수 있죠. 그래서 A-AX는 BX. 그래서 이렇게 항이 바뀌고 이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미분값이 0인 점, 이 X가 A 플러스 B분의 A일 때 극값이 나온다는 겁니다. 아직 극된지 극손지는 모릅니다. 둘 중에 하나겠죠. 두 번 미분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. 이걸 계산하면 -X 제곱분의 A고 이걸 계산하면 -1-X 제곱분의 B입니다. 항상 0보다 작겠죠. 네, 작거나 같다고 해야 될까요? 네.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y 프라임 이 미분값이 계속 감소한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미분값이 점점 감소해서 그 값을 거치고 또 계속 감소하는, 즉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 A 플러스 B분의 A에서 이제 극대 극소, 극소는 아니고 극대값을 가지겠죠. 따라서 이런 형태일 때는 X가
a 플러스 b분의 a일 때 이 최대값을 가진다는 겁니다. 그럼 이 식을 보면 앞에 이 식하고 똑같습니다. 이게 a고 이게 b고 dx가 x입니다. 따라서 이 식의 최대값을 가지는 이 d 별표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. 증명이 끝났죠? 그래서 명제 1은 최적의 이 d 별표는 이런 형태의 값이다 라는 걸 도출해냈습니다. 그다음 두 번째 식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보면요. 이 최적의 d에 대해서 이 맥스마이즈 하는 값 한번 보면 이 식은 뭐 계속 나왔던 식입니다. 이제 그 판별자의 학습 목표죠. 대신 이제 d를 최적의 값을 넣은 겁니다. d 별표로. 그럼 마찬가지로 pz에서 샘플링했을 때는 이렇게 g지만 얘를 pgx에서 샘플링할 경우에는 이 gz가 x로 바뀐다 그랬죠. 이 모양이 나오는 거 이해되실 겁니다. 그러면 이 d 별표는 아까 p 데이터 더하기 p 지분의 p 데이터라 그랬죠. 1-d d 별표는 1 빼기 p 데이터 더하기 p g p 데이터니까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게 이 첫 번째 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 이런 식인데 분모의 2분의 1을 곱하고 분자의 2분의 1을 곱해도 같죠. 그럼 잘 보시면 p 데이터에 대해서 이 샘플링 했을 때 로그 분자가 p 데이터고 분모가 이 식인데 이 식이 이 식과 같잖아요. 그래서 보면 이걸 p 데이터에 대해서 적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KL 다이버전스 식이 되는 겁니다. 즉 p 데이터와 p 데이터와 이 분모에 있는 2분의 p 데이터 더하기 pg 간의 KL 다이버전스가 되는 거고요. 이 로그의 더하기니까 더하기 로그 2분의 1이 남는데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로그 2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KL 다이버전스의 p 데이터와 2분의 p 데이터 더하기 pg와 빼기 로그 2가 되는 겁니다. 거의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. 복잡한 거 다 끝났습니다. 그럼 두 번째 식은 pg였잖아요. 이거에 대해서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. 이번에는 pg에 대해서 기대값을 구하니까 pg에 대해 적분하는 거고 분자가 pg죠. 마찬가지로 KL 다이버전스의 pg하고 2분의 여기 있는 2분의 p 데이터 더하기 pg 그 빼기 로그 2가 됩니다. 그러면 이 두 개의 식 더한 걸 종합을 해보면 이 식 더하기 이 식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4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. KL 다이버전스의 2분의 이 두 개 값의 평균과의 거리인데 첫 번째는 p 데이터고 두 번째는 pg가 되는 거죠. 이걸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보면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이렇게 묶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JSD 젠센 샤넌 다이버전스라는 식의 정의입니다. 그러니까 p 데이터 pg 딱 봐도
서로 대칭일 것 같지 않습니까? 왜 K의 다이버전스는 비대칭이잖아요. 근데 얘는 한 번은 P 데이터로 한 번은 P G로 하기 때문에 이 두 개 값을 평균 낸 게 JSD니까 얘는 대칭일 겁니다. 서로 P 데이터와 P G 간에. 그래서 이 맥스 VDG는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. 저희는 이 식을 CG라고 정의하기로 하겠습니다. 즉 D가 고정되어 있을 때 G에 대한 함수로 놓고 보면 그러면 이 KL 다이버전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식이 그러니까 이 JSD가 0이 되는 지점은 PG와 P 데이터가 같을 때라고 합니다. 자세한 증명 과정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G 입장에서는 이 PG와 P 데이터가 같을 때 이 CG가 가장 작아지는 전역 최소값이 된다는 겁니다. 글로벌 미니멈.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증명한 게 이 정리 1인데요. 가상의 학습 기준 함수 CG의 전역 최소값은 PG와 P 데이터가 같을 때만 달성된다. 그리고 그 값은 마이너스 로그 사이다. 이렇게 증명한 거죠. 그러니까 이 생성자 입장에서 생성자는 미니마이즈 하는 게 목표잖아요. 이 미니마이즈의 끝까지 갔을 때는 마이너스 로그 4라는 거고, 이게 성립하려면 이 G가 만들어낸 PG하고 실제 데이터인 P 데이터하고 이 두 개가 일치할 때 글로벌 미니멈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 생성자가 만들어내는 확률 분포가 실제 데이터의 확률 분포와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다음 이제 명제인데요. 이제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 그레디언트 어센트하고, 왜냐면 판별자 입장에서는 어센트죠. 디센트를 통해서 D와 G를 학습시키면 PG가 P 데이터에 완벽하게 수렴하게 할 수 있다. 이론적으로는 이런 내용입니다. 만약 G와 D가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고, 그러니까 이 신경망을 써서 만든 거잖아요. 이 G와 D는 어떤 그런 리소스의 제약을 신경 쓰지 말고 무한정의 파라미터들을 가진, 무한정의 층을 가진 걸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알고리즘의 각 단계에서 판별자 D가 주어진 G에 대해서 자신의 최저값, 옵티멈에 도달할 수 있다. 아까 옵티멈은 D 별표였죠. P 데이터 더하기 P G분의 P 데이터가 옵티멈이었죠. 이 옵티멈에 도달할 수 있으며, 또한 생성자 PG가 다음 기준을 계산하도록 생성자가 만든 확률 분포가 업데이트 된다면, 이 식이죠. 아까 계속 나왔던 식, 이 최저값을 갖춘 이 판별자에 대해서 이 식에 따라서 실제로 PG는 얘는 관련 없고 얘만 관련 있겠지만 이걸 계산하도록 계속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된다면 PG는 P 데이터로 수렴한다 라는 이론적인 얘기입니다. 실제로는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.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리소스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. 하지만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 이 단순한 개념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이 생성자가 만들어내는 확률 분포가 실제 데이터의 확률 분포에 완벽하게 수렴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이 증명 과정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.
이상으로 그 생성 모델 중 하나인 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